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49%, 그리고 코스닥은 2.71%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2655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이 정도면 거의 전 종목 상승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732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역시 이 정도면 거의 전 종목 상승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이 상승해서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이런 상승 우리는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죠. 왜 나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시장에서 물가가 중심, 시장의 이목이 다 물가로 쏠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물가 관련 지표로 봤을 때 시장 반등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난번 강의 여러분들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지금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일단 주식시장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기 좀 이런 감이 있지만 일단 성공했다고 보고, 그러면 이 성공이 언제까지 반등이 계속 지속이 될 건가, 또 그리고 향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지표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 지수를 들여다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하실 파고 들어봤습니다. 이 800이라는 이 포인트, 이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참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최근에 하락을 해서 지하실 파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225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걸 바닥이라고 보면은 예전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럼 이 아래쪽으로 떨어졌더라면 지하실 파고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 버렸습니다. 참 다행스럽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좀 짧게 보면은 시장은 좀 반등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물가라든지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수급적 요인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이 6월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월이 주는 의미가 굉장하죠. 자,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하다 보면 기업들 실적 발표 자주 보죠. 1, 2,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4, 5, 6 이렇게 6월달까지 해서 또 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특히 이 6월달은 이 상반기 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다시 이렇게 3개월 3개월 가는데, 이때 기업들만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투자회사들도 실적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기관들 있죠.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걔들은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가지고 투자를 해요.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들 연금, 세금 가지고 투자하고 있죠. 또 그리고 다른 기관들도 남의 돈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데, 최근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계속 떨어졌으면 이 각각의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수익 역시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물론 공매도한 세력들은 돈을 벌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물을 들고 가기 때문에 걔들 수익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6월 말입니다. 6월 말 딱 기준으로 해서 6월 말 이 주가, 각 종목 부여하고 있는 각 종목의 주가들 보겠죠? 그럼 이게 좀 올려놔야 됩니다. 좀 이렇게 주가를 좀 끌어올려 놓게 되면은 상반기 내가 몇 주 보유하고 있고 6월 말 현재 지금 가격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평가가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수익이 났다 안 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욕 좀 덜 들어 먹으려 그러면은 올려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말이기 때문에 수급적 요인으로 볼 때 이번 주까지는 일단은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멀리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시장 인플레이션 정점이라고 예상을 했던 이유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것처럼 지금 원유 가격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렇게 콩, 밀 이런 곡물 가격도 그렇고, 석탄이라든지 이런 또 주요 원자재 가격들도 보면은 다 정점을 찍고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걸 봤을 때 물가가 지금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정리해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덧붙여서 좀 더 정리를 해 드리면은, 자, 여기 약간 보이죠? 약간 보이는데,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돈을 누가 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돈을 벌지 못하는데 공매도하는 세력들은 돈을 벌겠죠.
그럼 이 원자재 가격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얼마나 올랐어요? 이 원유 가격만 해도 엄청 올랐죠. 짧은 기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2배가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체 세계 큰 흐름을 볼 때 이렇게 시장에서 공매도를 뭐 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큰 세력들이 있고, 이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식의 각 개별 종목만 수급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 자료를 구하기 용이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각각 콩, 밀, 석탄, 강철, 철광석 이런 쪽에도 투기 세력이 개입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투기하는 돈들이 원자재 가격 쪽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가격을 막 끌어올려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다는 세력들, 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원자재 이쪽으로 붙어서 돈을 잘 벌어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기 세력들을 갖다가 길을 팍 꺾는 게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0.75% 기준금리를 갖다가 올린다 그랬었어요. 실제 이렇게 기준금리를 지난번에 0.75%는 한 번에 올려버렸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가 팍 꺾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금리를 저렇게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있는 반면에 원자재에 투자하는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꼽아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수익도 많이 보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뭐 이례적으로 0.75% 올렸는데 다음에도 또 이렇게 0.75% 또 올리게 되면은 진짜로 이 경기 침체가 오면 이 원자재 가격 이거 이때까지 벌어먹었던 거 다 까먹게 생길 수도 있다 해서 투기 세력들이 지금 원자재 쪽에서 돈을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투기 세력들이 원자재 이쪽에서 돈을 빼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돈을 이제 많이 묻다 이렇게 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금리 인상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심리적으로 원자재 쪽에서 빠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또 연결이 더 되죠. 지금 원자재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다시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미국 소비자 물가인데 8.5로 정점을 찍고 8.3으로 내려와서 가지 않겠나 했는데 아이고 보니까 8.6, 6월달 집계 보니까 8.6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날짜를 잘 보십시오. 6월 10일 날 발표가 됐죠. 근데 앞서 본 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쭉 6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떨어진 것들도 있지만 많아요. 그럼 6월 10일 이후부터 7월 13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이때 지금 이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소비자 물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이 좀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된다 보면 이제 또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돼서 계속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것은 7월 13일에 있는 미국의 물가 발표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정점을 찍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좋은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기간점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여기서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 더 지나면은 미국 FOMC 회의 열려서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물가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기미가 있으면 미국에서 이제 두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이참에 막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하더라도 원자재 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 투기 심리를 갖다가 완전히 잡아버리겠다고 하면 기준금리를 0.75% 강력하게 올려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후폭풍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럼 경기 침체로 반드시 또 연결이 되겠죠. 경기 침체 우려하는 그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정도면 좀 괜찮다 해서 그냥 말 그대로 빅 스텝으로 0.5% 이래 올렸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제 연준에서 적당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서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를 좀 우려해서 0.5% 정도 이렇게 금리 인상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되겠죠. 0.25로 가는 건 사실상 뭐 현실점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이 두 중에 하나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연준에서 지금 0.75 올린다고 막 강력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미 지금 물가가 이렇게 잡히고 7월 13일날 잡히고 이번에 원자재 쪽에서 투기 세력들이 완전히 빠진다 그러면은 굳이 0.75까지 올리지 않아도 한 0.5 정도만 올려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있어봐야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현 상황에서 별 이변이 없을 때입니다. 그냥 전쟁도 뭐 그냥 거들고 중국도 뭐 그저 그렇고 이런데
여기서 또다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이변이 언제 어디선가 계속 추가되는 곳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는 일단 정리하면은 6월 말까지는 일단 수급적 요인으로 괜찮겠다. 그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한다. 그럼 7월 달에도 뭐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지금 원자재 쪽으로 들어간 그 세력들이 연준에서 금리를 한 번에 크게 올리는 바람에 좀 기세가 죽었다. 그런데 만약에 7월 14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정점을 찍었다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7월 달도 계속 시장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0.75를 갖다가 올려서 완전히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7월 말점에 막 경기 침체 우려를 갖다가 다시 불러온다던가 이래 되면 또 시장이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한 0.5 정도만 올려줘도 그러면 시장 흐름 좋은 분위기로 계속 이어져 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주식시장은 하도 변수가 많은 곳이 돼서 그렇게까지 멀리는 못 보겠고 일단 적어도 7월 13일 요 소비자 물가 발표 전까지는 괜찮을 거고 만약에 물가가 좀 괜찮게 나온다면 그 다음 주 7월 말까지는 좀 괜찮게 흘러가겠다. 막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하락은 막 요점에서 멈추는 걸로 일단 나는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정리 좀 해봅시다. 시장 정리를 해보면은 자, 투신 이렇게 연기금 사모펀드 외국이 좀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매도가 많았죠.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도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투자 쪽에서요, 저렇게나 많이 매도하는 가운데에도 이런 종목들은 심지어 매수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요 12종목은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여기 좀 보면 종목이 12개 정도 되니까 이렇게 플래너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헤헤 이래 돼보세요. 볼 게 하나도 없더라. 그냥 이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 오늘 관심을 가질 만한 건 아니다.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나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와서 좀 더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집계가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들이 좀 더 많겠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지금 롯데쇼핑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요거는 요 지표와 요 색깔 여러 가지 이용해서 단기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롯데쇼핑은 단기 투자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롯데 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변곡점 지표들 또 이 색깔 이용해서 단기 투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창석유는 어중간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멀리 봐야 되죠. 멀리 봐야 되는 종목이고 샘표는 현재 어중간하죠. 현대에버다임도 어중간합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유나이티드 제약까지는 요거는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나 이렇게 해서 금융투자나 다른 세력들이 좀 더 많이 매수한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특히 이번 주 있잖아요. 6월달 이 6월달에 세력들이 만약에 시장이 상승하고요.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드레싱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게 뭐냐 6월 말 현재 오늘 이번 주 말입니다. 이번 주에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세력들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종목들의 어떤 주가가 좀 높아져야 그래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그냥 저거가 들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들이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시장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도 상승, 지난주 금요일도 상승, 오늘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현재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을 때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더 나빠지면 세력들도 남의 돈과 투자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또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은 좀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자금 좀 있다 그러면은 좀 투입을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죠. 사실은 최근에 시장이 쭉 조정을 받을 때, 떨어질 때, 그때 매수할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가격 생각하면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며칠 전에 봤었던 이런 종목들, 시장이 이렇게 조금 한 이틀 반등해서, 그때보다는 또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사긴 사야 되는데, 이 떨어질 때는 겁이 나서 못 사다가요. 이때 가격이 생각나서 이때 내가 못 산다 그러면은,
그것도 뭐 택도 없는 겁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멀리 보면 지금 현재 충분히 싼 가격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풀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식 투자는 정교한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대충 잡게 하는 겁니다. 뭐 심지어 큰 돈 움직이는 그 세력들도 정교한 매매는 힘들다니까. 뭐 대충 잡고 하는 겁니다. 큰 돈 가지고 모험을 하는 거죠. 적어도 원자재 쪽으로 지금 공급 물량 뭐 전쟁 이런 거 있으니까 지금 돈 때리나 가지고 불안한 보고서 열심히 생산해서 뭐 투자자들 뭐 쪼리게 만들어 가지고 원자재 가격 급등을 시켜서 돈 벌어 묻죠. 원자재 가격 급등하니까 또 시장 겁나니까 공매도 열심히 때려가 돈 벌어 묻죠. 자기 나름대로 참 머리를 썼는데 이것도 정교하기는 힘들잖아요. 걔들이 큰 돈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높은 고점에 팔기 어렵고 정확하게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중간 어디점에서 차익 실현한 평균 이렇게 수익 단가가 나오겠죠.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아니라 중간 어디점 여기가 저희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뭐 대충 잡고 이래 가는 거지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완전 끝단을 찾기가 어렵고 또 불가능하다니까. 심지어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